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함께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어제 시장은 장 막판에 꼬꾸라지더라고요. 네. 힘들게 탈환을 했었던 2,600마저 내어줬던 하루였었는데 오늘은 좀 다르지 않을까. 이게 뭐 근데 하루라고 표현하지만 요 며칠 보게 되면 이틀을 보내는 느낌. 요즘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오후장 들어서 시황이 좀 급변하는 게 좀 자주 눈에 띄잖아요. 맞아요. 이를테면 그저께는 오후장에 갑자기 상승폭이 확대되었는데 어제는 또 오후장에 갑자기 또 하락 돌변을 하는 네. 그런 모습들이다 보니까 이게 하루짜리 시장이 아닌 것 같고 막 이틀치 시장을 한꺼번에 보는 듯한 뭐 그런 느낌이기는 한데 근데 오늘은 그래도 뭐 이제 간밤에 그 마이크론의 실적이 좀 잘 나오면서 일단 뭐 시간으로 좀 급등하기 때문에 일단 오늘 뭐 장 초반은 또 분위기가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또 오후장에 또 어떻게 시장이 돌변할지 그런 부분들은 좀 요즘에 궁금하긴 합니다. 일단 어제장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일단 정강회학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일단 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게 금리 인하 이후에 이제 하방 리스크는 좀 이제 완화되는 국면으로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뭐 오후장에 갑작스러운 뭐 변동성을 뭐 이제 제외한다면 점진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나 효과들은 좀 반영이 계속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어제 섹터별로 뭐 온도차가 분명히 있었어요. 어제는 그래도 뭐 뭐니 해도 뭐 엔비디아의 뭐 상승 훈풍 덕분에 뭐 반도체가 좀 상승하는 모습, 2차 전지는 뭐 혼조세라고 봐야 되겠죠. 오후장 들어서 조금 이제 하락 종목이 우위로 서기는 했습니다만 뭐 LG 엔솔 같은 경우 상승을 유지했고 어제 좀 바이오가 이제 조정받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의 이제 분위기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만. 개별 이슈로 본다면 어제 이제 유독 그 중국 관련주들의 시세가 좀 눈에 띄는 그런 네. 모습이었죠. 아무래도 이제 지급 준비율 뭐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뭐 철강, 화학 같은 경기 민감주는 물론이고 또 이제 면세점이나 뭐 어떤 카지노 같은 이런 소비 섹터도 이제 동반해서 좀 상승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어제 사실 오후장에 시황이 급변했을 때 왜 그러지 하고 저도 이제 이런저런 뭐 관련 기사들도 찾아봤는데 사실 헤드라인에 밸류업 실망감이라는 제목들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저께 이제 장 후반에 갑작스럽게 지수가 위로 들어 올려진 것은 뭐 중국의 이제 뭐 금리나 뭐 이제 훈풍이라고도 하지만 저는 좀 밸류업에 대한 리밸런싱으로 봤는데 그게 하루짜리 좀 이벤트로 끝났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어제 좀 사실은 밸류업 관련주들의 하락이 좀 오후장에 좀 크게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거보다도 조금 더 직접적인 요인은 이제 중동 그 리스크가 확 고조되면서 어제 또 미국 선물 지수도 이제 갑작스럽게 좀 맞아요. 하락폭이 커지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쪽이 오히려 조금 더 이제 이유가 되지 않았나 보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지수가 뭐 오후장에 하락으로 급변했다 손 치더라도 역시 좀 코스닥 쪽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오를 땐 더 오르고 빠질 땐 좀 덜 빠지는 모습은 확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좀 시장은 좀 지수 관련한 어떤 이제 그 시총상위 초대형주보다는 역시나 이제 뭐 이등주나 중소형주 쪽이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모습이 감지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거 하나 좀 의미 있는 시그널이 어제 나와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화면 이게 환율이에요. 환율이요. 어제 환율이 장중에 1,324원대까지 하락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이 이 1,330원 선에서 좀 하방 경직을 강하게 갖고 있는데 어제 장중에는 1,324원까지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오후장 들어서 갑자기 좀 시장이 하락세로 돌변하면서 다시 좀 환율이 오르기는 했는데 이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아직은 좀 외국인이 우리 시장이 우호적이지는 않은 상황이긴 하더라도 네. 결국에 이제 금리 인하의 효과라는 것이 인하했다라는 그 다음 날부터 반영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금리 인하를 한 시점과 실제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약간의 좀 시차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캐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환율이에요. 예. 근데 어제 장중에 환율이 1,330원을 하향 이탈하는 그런 어떤 작용들이 나왔다라는 것은 역시 이제 우리 시장도 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유동성 효과가 좀 점진적으로 좀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시그널을 찾았기 때문에 어제 그 하루에 갑자기 오후장에 좀 급락을 가지고서 또 이제 시장을 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은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반도체 이야기부터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마이크론 실적이 네. 굉장히 잘 나왔어요. 우리가 기대를 안 했던 부분이어서 더 이렇게 흐름이 좋은 것 네. 같은데요. 시간에서 급등 나오고 있고 오늘 아무래도 반도체주들의
반등 좀 나오겠죠.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사실 지난주에 모건 스탠리에서 뭐 반도체 겨울이 온다 뭐 어쩌고 하면서 뭐 삼성전자는 물론이고 SK하이닉스 특히나 목표 주가를 대폭 하향하면서 네. 한번 홍역을 치렀는데 또 이제 간밤에 마이크론 실적이 예상치를 또 훨씬 또 상회하는 실적이 나오면서 급등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뭐 약간 이제 의구심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화면을 보실게요. 사실 9월에 반도체의 어떤 하락, 그 정점에 있었던 것은 사실 삼성전자로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삼성전자니까 그게 좀 억울한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주에 있었던 모건 스탠리의 그 매도 리포트 뭐 여기에도 사실 그 중심에 SK 하이닉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근데 실제 그 이후에 주가 동향을 보게 되면 사실은 삼성전자가 더 무거운 모습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번 달 9월 현재 보면 외국인이 전기전자를 8조 원 매도했어요. 근데 이제 코스피는 7조 6천억을 매도했기 때문에 9월 외국인의 매도의 대부분은 전기전자, 반도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9월 현재 그 외국인이 이제 삼성전자를 7조 5천억을 매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전자 8조 매도했죠. 삼성전자 7조 5천억. 그리고 비컷 이후에도 외국인이 반도체 쪽에 매도를 한 3조 원 정도 했는데 그냥 삼성전자 매도와 거의 수량이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 결국에 이제 그 9월에 외국인의 매도는 삼성전자에 집중이 된 이유인데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뭐 HBM3 쪽에서 뭐 뒤처진다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를 걸라면 걸 수는 있겠지만 좀 사실 3분기 이익 추정치 하향 폭에 비해서 너무 좀 과한 좀 매도라고 좀 볼 수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일단 반도체가 지금 외국인의 매도는 삼성전자 쪽에 집중이 되고 있고 하이닉스 한번 볼게요. 제가 주 초반에 월요일에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지난주에 있었던 모건 스탠리의 그 목표 주가 하향 이슈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가 굉장히 흔들렸는데 오히려 저는 동트기전이 좀 가장 어둡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때 제가 단기적으로는 SK하이닉스의 반등 강도가 좋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 이제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간밤에 마이크론의 실적이 잘 나오면서 오늘도 사실은 하이닉스 쪽이 조금 더 민감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오늘 마이크론의 실적 때문에 강한 반등을 할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SK 하이닉스가 이걸 계기로 해서 아침에 조금 더 탄력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논리가 그렇게 구성이 되는 게 일단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9월 현재는 외국인이 8,200억을 매도했지만 비컷 이후에는 한 1,800억 정도밖에 매도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대비해서는 수급적으로 지금 양호한 상황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기에 이제 기관 수급이나 개인 수급이 좀 곁들여진다면 오히려 이제 단기적으로 조금 더 SK 하이닉스의 탄력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 삼성전자 언제 올라갈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결국에 이제 그 다음 달 초에 있을 잠정 실적 발표가 변곡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까지는 삼성전자는 의미 있는 반등을 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주 초에도 단기적으로는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추석 때나 돈 많이 썼으니까 이것 좀 메꿔야지 하시는 분들은 하이닉스가 좋아 보인다라고 했는데 이번 주엔 그런 흐름이 나와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모건 스탠리의 지난주에 그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의 핵심은 뭐냐면 삼성전자도 목표 주가를 7만 6천 원으로 내렸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주가 지금 얼마입니까? 6만 2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 그 제시한 하향 그 목표 주가보다도 훨씬 하회에 있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는 12만 원으로 내렸잖아요. 근데 지금 주가는 16만 5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내린 목표 주가보다도 훨씬 위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모건 스탠리의 논리라면 하이닉스는 빠져야 되고 삼성전자는 올라야 되는 것인데 근데 지금 상황은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수급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마이크론의 호실적은 모르긴 몰라도 단기적으로 SK 하이닉스 쪽에 조금 더 자극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다음 달 초에 있을 잠정 실적 발표에서 하향된 그러니까 추정치보다 좋은 실적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이제 그때부터 삼성전자의 반등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에 오늘 사서 내가 좀 뭘 해봐야 되겠다 반도체 쪽에서 그러면은 SK하이닉스가 지금 여전히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좀 10월 이후를 내다본다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저가 매수하기 좀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호흡을 좀 넉넉히 가져간다면 삼성전자겠지만 수급 논리에 의해서 사실상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도 삼성전자만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 SK 하이닉스 쪽으로는 단기적인 시세가 좀 더 나올 거다라는 관점으로 풀어주셨습니다. 자, 부장님 어제 시장 안에서 정말
특별했던 건 네. 모처럼 중국 소비주들의 반등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경기 민감주도 살아났고 그 안에서의 이제 소비주들 화장품, 카지노, 면세 다 시세가 나왔었거든요. 어떻게 들여다봐야 될까요? 일단 사실 중국 관련주들이 그동안 실제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대표적인 종목군 섹터군들이기 때문에 어제 이제 중국의 그 이제 이 완화 기대감에 따른 상승은 충분히 이해는 돼요. 어쨌건 빈집이라는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죄다 이제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네. 수급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사는 대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한 이틀 정도 전개가 됐는데 이 차트를 보면서 하나씩 좀 종목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철강주의 원래 대표주는 포스코홀딩스인데 지금 좀 2차 전지 쪽으로 붙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제철을 이제 꼽았는데 현대제철이 최근 2일 동안 지금 10% 정도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중국의 지급준비율 인하에 약발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종목은 금호석유입니다. 금호석유에서 물론 이제 대장은 LG화학이지만 LG화학 역시도 지금은 2차 전지 쪽에 좀 걸쳐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한 모멘텀만 딱 떼서 보려면 금호석유인데요. 이 친구도 2일 동안은 11% 정도 상승을 했고 그리고 맨 아래가 이 아모레퍼시픽. 그 K뷰티에서도 유독 안 가고 그죠? 이랬던 대장주의 좀 체면을 구긴 굴욕의 종목이었는데 어제 장중에 무려 14%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아모레퍼시픽이 이렇게 급등했을 때 그렇다고 화장품주가 다 따라가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정도. 그러니까 논리가 어떻게 됐냐면 아모레퍼시픽의 어닝 쇼크나 LG 생활건강의 실적 부진이 중국 쪽의 부진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의 지급 준비율 인하가 이제 어떤 트리거로 반영이 돼서 이제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이제 제한적으로 반영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이외에도 뭐 예를 들면 호텔 신라라든지 뭐 GKL 같은 이런 이제 면세 카지노 이런 종목들도 동반해서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근데 어제 이 섹터들을 좀 이제 세부적으로 뜯어서 보니까 이런 특징은 감지가 돼요. 그러니까 기관들은 철강이나 화학 같은 경기 민감주 쪽에 좀 수급을 유입을 시켰고, 네. 그리고 외국인은 오히려 이제 그 이런 그 면세점이나 카지노 같은 이런 소비주 쪽에 좀 매수를 유입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지급 준비율 인하에 대한 어떤 재료를 해석함에 있어서 기관하고 외국인의 스탠스가 좀 다르다. 약간의 좀 동상이몽이다. 이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기관하고 외국인이 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일단은 좀 연속성은 조금 하루 이틀 더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연속성이 정말 중요하겠어요. 어제 네. 단발적인 시세에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당분간은 이 소비주 쪽으로의 물줄기가 계속 이어질 것인가가 중요하겠는데 어제 말씀 주셨던 세 가지 키워드가 네. 뭐였죠? 다시 한번. 네, 이등주, 이등주, 중소형주, 중소형주, 키 맞추기. 키 맞추기 예. 논리에 의해서 네. 어제 굉장히 이제 소외주들의 반란이 네, 일어났었던 네.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대응 전략 그리고 종목까지 찾아본다면요? 그러니까 요즘 시장에서 흐름들이 좋다고 했을 때 이등주 키 맞추기 그리고 이제 그 중소형주 논리가 적용되면 거의 좀 들어맞는 상황이긴 한데 다만 이제 중국 관련주는 좀 저는 사실은 시각을 약간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네. 일단 요 화면 보실게요. 상해 종합지수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일단 상해 종합지수가 지급준비율 인하로 단계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해가지고 9월 18일 저점 대비해가지고 지수가 약 8% 정도 상승을 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어제는 윗꼬리를 쭉 달면서 힘이 좀 빠지는 모습, 음봉으로 전환한 모습인데 이걸 보게 되면 2,950선에서 3,000선에 있는 이 저항대를 좀 맞고 온 걸로 좀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사실은 중국 관련주들도 아까 이제 금호석유 같은 이런 종목들이 오후장 들어서 물론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좀 이제 지수가 좀 하락으로 돌변한 영향도 있었겠지만 전체적으로 힘이 빠진 이유는 일단 중국 증시와 약간 동조화됐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중국 관련주의 추가 상승 여부는 상해 종합지수가 결국에는 이 저항선을 돌파하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유동성 기대감으로 여기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때는 그 이제 유동성 기대감을 통해서 지표 개선이 확인된다면 이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와 궤를 같이 할 것인데 그렇다면 다 중국 관련주들이 바닥권에 있어갖고 가격은 마음에 들어요. 다 순해요. 그러니까 뭐든 다 사고 싶은 거야. 네. 그런데 그때 따져볼 게 있어요. 자, 이 그림 볼게요. 자, 위에는 현대제철이고 아래는 롯데케미칼입니다. 물론 이틀 동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들 종목들은 경기 민감주, 시클리컬 업종이죠. 이들 종목들이. 근데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만 놓고 보면은 살만할 것 같은데 한편으로 지금 반대급부로 뭐가 있죠? 자, 어제도 그런 시장에 반영된 논리가 뭐였죠? 미국의 중국 규제. 그리고 미국 대선이 코앞.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경기 이런 그 관련 민감주들은 이 좀 상반된 이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만 가지고는 살만도 한데 또 미국 대선 관련해 갖고 어떠한 규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은 좋지만 경기 민감 섹터 쪽은 저는 좀 보수적으로 좀 보고 싶다. 가격은 좋지만 지금 산다고 많이 오를 것 같다라는 느낌이 안 들고. 그리고 이상하게 매력이 없어요. 예, 뭔가 그런 것도 느낌이 있고. 그래요. 그리고 철강 3분기 쪽이요. 이익 전망치를 보더라도 지금 네. 좋아지는 쪽이 안 나와요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실적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만 가지고 덤비기에는 3분기 이익 전망치도 그렇게 썩 좋진 않고 네.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어떤 좀 이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이 있어서 경기 민감주 쪽은 저는 조금 보수적인데 반면에 위에는 신세계고 아래는 호텔신라인데요. 이런 그 소비 관련한 중국 그 이 주들은 3분기 이익 추정치를 보게 되면 대체로 좋아집니다. 일단 2분기에 좀 바닥을 찍는 모습이 좀 완연히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3분기부터는 점진적으로 좀 좋아지는 쪽이고 그리고 이 소비주 쪽은 여러분들도 경험적으로 아시겠지만 미중 갈등에서 상대적으로 좀 민감도가 낮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좀 이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국 관련한 모멘텀을 종합을 해봤을 때는 경기 민감주 쪽은 일단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소비주 쪽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가처분 소득의 증가 뭐 여러 가지 좀 이제 엮을 수 있는 모멘텀들이 좀 많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역시 좀 소비주 쪽에 대한 시각은 유효해 보이고요. 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신세계나 호텔신라는 여전히 좋아 보인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신세계는 지속적으로 말씀 주고 계십니다. 신세계 플러스 호텔신라까지 관심 포트에 넣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에 기대되는 섹터 말씀 주셨을 때 로봇, 게임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안에서 로봇도 좋은데 게임이 유난히 돋보여요. 네. 어떻게 볼까요? 저 정말 지금 슴슴하게 야금야금. 진짜 이 그러니까요. 표현보다 좀 좋은 표현이 없을 것 같은 게. 이제 좀 매워지고 있어요. 예, 근데 아직은 뭐 이건 이제 괜찮아요? 소금 치는 단계. 고춧가루는 아직 멀은 것 같고. 일단 화면 보실게요. 자, 위에는 NC소프트고요. 아래에는 넷마블입니다. NC소프트가 이번 주만 무려 8.5% 상승을 했는데 물론 이제 어제 그 코스피가 하락 반전한 그 이 배경에는 뭐 밸류업 지수에 대한 실망감이라고 했지만 NC소프트는 그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 이제 관점에서 인덱스 수급이 기대가 되는지 유독 게임주 중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얘가 왜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됐냐라면 부채 비율이 불과 29%, 유보율이 무려 35,000%, PBR이 1배. 정말 그 이 싸다라는 관점에서 저평가라는 관점에서는 NC소프트 대단히 저평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실적 부분이 이제 앞으로의 주가 상승의 추가적인 키워드가 되겠지만 이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빅커드 이후에 이런 어떤 중소형 섹터 쪽, 이런 쪽 소외 sek터 쪽에서 분명히 좀 이제 추세적인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라는 측면을 본다고 하면 게임주는 그런 기대감을 계속 가져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후련하게 팍 튀어나가는 맛이 없잖아요. 네. 근데 반면에 요즘 시장에서 게임주 들고 있어서 잠을 설칠 이유는 없지 않을까 싶은. 그러니까 제가 지난 여름만 하더라도 2차 전지 완전히 바닥에 깔렸을 때, 바이오 바닥에 깔렸을 때, 이랬을 때 바이오 2차 전지 들고 계셨더라면 사실 잠을 못 주무시진 않았을 거예요. 반도체 들고 계신 분들이 오히려 잠을 설치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은 2차 전지 바이오가 이제 꽤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는 좀 계속 쳐다보게 되잖아요. 근데 현재 그런 관점에서 편하게 그냥 사놓고 그냥 뭐 할 일 볼 일 보면서 좀 잠도 좀 편히 잘 수 있는 섹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당연히 게임주 같아요. 그럼 게임 안에서 어떤 종목이요? 지금 이 종목 그대로입니다. NC소프트와 넷마블. 그러니까 NC소프트로 이제 기대되는 파생 효과라고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은 게, NC소프트가 최근에 수급이 강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밸류업 지수에 좀 포함됐다는 그런 측면에서 인덱스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아래에 있는 넷마블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넷마블도 부채 비율이 49%, 유보율은 무려 66,000%. 무상증자를 한 5번 해도 된다. 그리고 이제 PBR도 0.8배. 그러니까 게임주가 지금 이런 쪽에서 자꾸 이제 좀 가격이라는 이런 매력이 계속 부각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전 게임주는 NC소프트, 넷마블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중국 수혜주, 게임주까지 이야기 나눠봤네요. 오늘 장 정리 진짜 짧게 해주신다면 걱정하지 말자. 예, 걱정할 필요는 지수 전체는 걱정할 필요 없고 마이크론 올랐으니까 하이닉스가 조금 더 힘을 받겠구나. 이렇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들어보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딜사이트 1부 여기서 마칩니다. 2부에서 여러분들 기다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